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21% 하락해서 344.03. 야, 이거 뭐 움직이질 않아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예,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고가 348.18. 4포 차이 나잖아요. 4포. 그 4포를 안 넘어요. 4포를 안 넘으면서 반대로 이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예, 무슨 예, 의진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올봉은 박스입니다. 올봉은 박스를 쳤어요. 말씀드렸죠. 정고를 못 넘고 양봉이면 상방에 유리한 거라고. 예,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에요. 지금 상태는 상방에 유리하다. 자, 보시면, 예, 이렇게 하단선이 올라오고요. 하단선이 올라오고 상단선은 내려와요. 예, 지금 3개 내려왔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도 막지만 올라가는 것도 막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격불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351.21 이 정도까지, 351.21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350대는 본다. 350대는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박스, 네, 박스 쳐놨어요. 박스. 이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랑 똑같은 구조예요. 네. 이번 주랑 환경이 똑같습니다. 밑에 하단선이 막혀 있고 위는 상단선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게 양봉으로 완전히, 양봉으로 완전히 이렇게 올라섰으면 상단선도 덜 발달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만들어 놔서 상단선도 발달하고 하단선도 발달한 박스형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갭에 의해서 봉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상단선을 더 발달시킬 건지 하단선을 더 발달시킬 건지는 갭이 결정을 할 거라서 이건 내일 아침에 갭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박스다. 이건 뭐 위아래 가둬놓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종가가 하락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종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예. 아쉬워요. 예, 종가 하락을 기대했었는데 택도 없네요. 자, 고가는 낮아져서 고가 투자심도 하락 시작했습니다. 고가 투자심도 하락 시작했는데 앞으로 4주간 이제 고가 투자 심도는 내리게 되고 8월달 내내 내린다는 소리예요. 고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린다. 왜? 지금까지 올라오는 건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가 투자 심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매수 전략을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종가도 하락하기 전까지는 상방입니다. 자, 이건 양봉인데 좋은 양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단선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갭상승 해야 좋은 거지. 갭상승 안 하고 만약에 갭하락하면 위에서 눌러요. 위에서 누르는 봉이 됩니다. 지금 하단선은 다 썼기 때문에 다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터치했잖아요. 하단선을 전부 다 터치했기 때문에 얘는 개파락이 나오면은 내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파락이 나오면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고, 갭상승을 해야 상방이 유리한 거지. 이게 미국 증시 내리고 이게 개파락하면 안 좋을 거예요.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한 2%만 빼볼게요. 2%만. 아이고,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볼 건 선물이죠. 자, 선물도 끼어 있고, 주봉도 끼어서 끝났죠. 이게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모르겠다고. 예. 이렇게 그리면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알 수 없어요. 이건 박스잖아요, 그냥. 이런 봉을 기본적으로 그리겠다라는 의도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봉을 그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방향이 있는 건가요? 그냥 횡보하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이런 봉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이건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나와야지 방향이 좀 읽혀집니다. 일봉은 말씀드렸다시피 갭상승이 나와야 상방이 유리하고 갭하락이 나오면 하락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봤죠?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코스피만 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이 코스피 왜 보여드리느냐? 똑같이 박스예요. 네? 똑같이 박스인데 조금 다른 정보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종가가 이렇게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부터 내려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예요.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근데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A가 더 높아. 예? A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기 때문에 A가 봉이고 B가 어깨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야, 머리라고 쓰는 게 낫겠죠? 얘가 머리고 얘가 어깨가 된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예, 이게 머리고 이게 어깨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갔어. 예? 종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 200은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하락했어요. 달라, 둘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3개가 더 남았거든요. 3개가 더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내려가. 예? 하나가 더 내려가면, 예. 그러면 이게 봉이고 이게 쌍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쌍봉이 되는 거예요. 봉, 쌍봉. 이게 어깨니까. 예. 그럼 여기 이제 종가가 내리잖아요. 그 목표가 여기예요, 여기. 종가가 내리면 이만큼까지 보는 거예요. 예.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가 최저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면 그냥 계속 상승해야 돼요. 예. 계속 상승하면서 가야 돼요. 앞으로 3주간. 예.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동안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하락하고, 예, 여기 가장 낮은 종가까지 가든지 종가 아래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상방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의 방향성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어쨌든 갭 상승이 뜨면서 그 상승의 폭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 상승을 해가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버리면, 예? 미국 증시가 내려버리면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가 내리는 거는 별반 문제가 안 돼. 걔는 내려도 뭐 크게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리는 거지. 근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내리면 이제 목표치가 여기 종가니까 2526까지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박스예요. 얘도 위 맞고 아래 맞고 다 박스를 쳐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일 아침에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위에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위에 누르고 밑에 받치고. 그러니까 얘도 박스야. 그럼 일봉도 박스고 주봉도 박스예요. 코스피는
코스피 200은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하면 상방에 유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봉이 그렇게 생겼어요. 주봉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딱딱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3,904억을 샀고, 외국인이 596억을 사고, 기관이 4,571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은 3,922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사. 그죠? 개인이 계속 삽니다. 황당한 상황이에요.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데, 이게 증시가 내리질 않는 거지.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하고 외국인 선물도 매도하고 개인이 현물도 매수하는데 안 내려.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보세요. 어떤 이래. 포스코 홀딩스를 사. 포스코 홀딩스를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요것만 해도 얼마냐? 2,900억이에요. 2,900억. LG전자까지 하면 이제 3,000억이 넘죠. 4,000억이죠. 4,000억. 요렇게만 봐도 4,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현물 매수한 게 이게 다야. 근데 정작 하이닉스를 2,000억을 팔았어. 하이닉스를 2,000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290억을 사고 하이닉스를 2,000억을 파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이닉스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를 누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이닉스로 끌어올리고 삼성전자는 누르고. 그러면 이제 뭐 퉁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를 막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포스코 홀딩스는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면 오른다고 해도 오래 가기 힘들 거예요. 저는 오래 가기 힘들다고 봐요. 이건 그냥 올려주는 거지. 계속 사라고. 그럼 이거 누군가 매도 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쳤을까요? 외국인이 치지 않았을까? 봐요. 1,232억. 이건 대놓고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번 부러졌듯이 또 한번 부러뜨리겠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이 포스코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지금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개인은 계속 이제 매수로 잡히는 거죠. 개인은 계속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뒤에서 뭐 삼성전자를 매도하거나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포스코 주식을 사면서 다 상쇄가 돼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면 개인은 계속 매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어떤 건 사고 있고 어떤 건 팔고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을 체크하기가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도 지금 596억을 샀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하이닉스는 2,000억대를 사고 있고 포스코는 또 1,000억대를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사실 만족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씁쓸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좀 씁쓸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344에 끝났기 때문에 종가 하락하려면은 338까지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6포를 빼야 되는데, 과연 6포를 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 주말 안에 뜰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단 상승이 먼저 나온다. 지금 상태면 다음 달 시작하면 먼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제가 하방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선물은 뭐 볼 거 없잖아요. 선물은 누적으로 어제 청산한 거에 일부를 또 채워넣은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 선물은 어제 1조 7,338억까지 줄였다가 오늘 2조 1,260억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2.39조에서 2.12조까지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수천억 단위의 변화만 있고 아직 조 단위의 변화는 없는 거고, 개인은 선물을 6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 어쨌든 상승은 힘들어요. 얘가 매도로 바뀌어야 이게 위로 가는 거지. 얘가 계속 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쨌든 상승폭은 제한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전에 코스피 200 지수 봉 중에 주봉 중에 제가 좋아하는 봉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봉이 있는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월봉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월봉 약간 비슷하게 그리고 있어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지금 이 봉이 이 십자봉이에요. 이 십자봉. 요 양봉이 요 양봉이고, 자 일단 이렇게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양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십자봉이 나와요. 그것도 음봉으로 양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십자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가를 넘지 않는 양봉이 나왔어요. 고가를 넘지 않는 양봉. 그게 이 봉이죠. 고가를 넘지 않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겪었던 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너무 비슷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 봉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가까지 깼어. 그죠? 저가까지 깨고 고가를 안 넘는 양봉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봉에는 이렇게 내렸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고가를 안 넘으면 무조건 하방인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근데 고가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넘을 수도 있다. 근데 못 넘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봉이 이 봉의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러면 아래로 쏟아지는 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위로 당겨야 돼요. 무조건 위로 당겨야 된다. 예전에 이렇게 움직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미국 증시 결과를 보셔야죠. 지금은 애매하게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애매해. 월봉도 애매해. 주봉도 애매해.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도 애매하죠. 자금의 흐름도 애매해요. 지금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건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향성이 일치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3조 1천억 원 샀어요. 개인 현물. 개인이 현물을 3조 1천억 원, 외국인이 1조 6,800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개인이 상방이죠. 그 배터리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선물도 개인이 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다 개인이 상방으로 잡혀있다고. 이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기존에 상승할 때는 현물 포지션은 개인이 상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개인이 하방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고. 그게 바뀌어서 6월과 7월은 개인이 상방을 붙잡고 있고 외국인은 하방 쪽에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다는 거죠. 네. 분석의 결과는 애매하다예요. 네? 분석의 결과는 애매하니까 오늘 야간에 종가까지 확인하고 주말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